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소녀는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절대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그의 신발에 큰 구멍이 나 있었고 입고 있는 바지도 꿰매진 상태였어요. 전체적으로 그 아이는 가난한 냄새가 났고 선생님은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아들에게 기회를 주었죠. 소녀는 실망하여 손을 내리고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쌓여갔어요. 쉬는 시간도 오고 그 분노는 폭발했어요. 모든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 뭐 보고 있어, 포어먼? 너는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냐? 다른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은 아주 저렴하게 여겨지지만 포어먼의 5가족에게는 하루 식사와 같은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매우 불편해졌고 이제 친구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주위의 조롱 소리는 마치 폭발의 도화선 같아서 순식간에 포어먼의 마음속 불을 지폈죠. 그는 화가 나서 자신을 비하한 친구 앞에 달려가서 주먹을 휘둘러 그를 땅에 쓰러뜨렸어요. 포어먼은 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학교에서 처벌받을까 두렵고 친구들에게 계속 조롱당할까 걱정하며 결국 도망치는 결정을 해요. 학업을 그만둔 후 포어먼은 몇 년 동안 밖에서 방황하면서 누군가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길 없는 떠돌이가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포어먼은 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는 친구와 함께 하루 종일 관찰한 끝에 어려운 목표를 발견했고 두 사람은 눈빛으로 조용히 동의한 후 그 술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골목으로 들어가 포어먼은 먼저 행동하여 그 술 취한 사람을 밀쳐서 땅에 넘어뜨렸어요. 조용한 골목에서 아무도 없고 두 사람은 그 술 취한 사람을 땅에 눕히고 지갑을 빼내자 경찰 배지가 나와 두 사람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술 취한 남자가 사실은 경찰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경찰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분명히 이는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죠. 경찰의 추격에 포어먼과 친구는 나뉘어 도망쳤어요. 경찰은 둘 중 한 명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포어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위기 순간에 그는 한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경찰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워두었고 심지어 경견도 한 마리 데리고 왔죠. 보아하니 그들은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놓인 포어먼은 기발하게도 더러운 똥을 얼굴에 바르며 그 경찰견은 끊임없이 주변을 후각으로 탐지하고 있었어요. 경찰견이 속지 않는 듯 보였고 포어먼은 온몸을 똥 속에 담그기로 결심했죠. 자신의 냄새를 완전히 감추고 싶었어요. 이때 그의 신경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어요. 심장이 환혈을 달리는 말처럼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다행히 몇 초 후 그 방법이 효과를 받고 포어먼은 재난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온몸에서 악취가 나며 끔찍한 생활을 상징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창문을 통해 한 장면을 보았고 이 장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자부코어에 관한 광고가 방송되고 있었고 여기서는 업무 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었죠. 심지어 인턴 중에는 급여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은 포어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는 즉시 엄마에게 자부코어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아들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지만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거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지 마라. 포어먼은 다른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 후 포어먼은 일자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사감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 자리 때문에 룸메이트와 거의 다툴 뻔했어요. 진정한 후에 가방을 열어보니 엄마의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새로운 신발 한 켤레도 있었죠. 엄마는 그가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어요. 나쁜 과거에 작별 인사를 하며 포어먼은 나사를 조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서툴게 작업을 했고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포어먼은 엄마의 말씀을 새기며 그저 눈빛으로 대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이 터질 뻔했어요. 돌아가는 도중 포어먼은 엄마가 사준 새 신발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매우 불안해하며 걱정했어요. 룸메이트가 위로의 말을 하며 진정해, 우리 밥 먹고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 작성하자고 말했죠.
놀랍게도 그들이 저녁을 먹을 때 포어먼은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는 신발이 자신이 잃어버린 신발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 인물은 당황하여 도망쳤어요. 포어먼은 즉시 뒤를 쫓았고 긴 추격전이 시작되었어요. 그 도둑은 기숙사 건물로 도망쳤고 포어먼은 한 방의 문을 한 주먹으로 부수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부코어의 관리자 DOC 적시에 나타났고 포어먼의 미친 행동에 DOC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그는 포어먼을 쫓아내고 싶어 했어요. 너는 연방 자산을 파손한 것이니 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너를 감옥에 보내든지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포어먼은 그가 제 신발을 훔쳐갔어요. 그 신발은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사준 신발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DOC는 포어먼에게 차에 타라고 요청하며 기차역까지 데려갈 거라 말했어요. 포어먼은 즉시 DOC에게 애원하며 여기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DOC는 포어먼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자부코어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때 DOC는 갑자기 포어먼이 드물게 재능이 있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한 주먹으로 문을 부수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DOC는 포어먼을 훈련실로 데려가 그에게 복싱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약한 체구의 포어먼을 보고 그는 무시하며 예전 거리에서 싸울 때는 이런 작은 애를 만나면 내가 혼자서도 3명은 걷어차서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경기를 하다 보니 포어먼은 아무런 우위를 점할 수 없었어요. 어떠한 공격을 해도 상대에게 쉽게 피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그의 발걸음이 상대보다 느리고 움직임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치 무겁고 둔한 코끼리처럼 상대에게 이리저리 놀림당하며 결국 상대에게 쉽게 쓰러지고 말았어요. 주위의 비웃음 소리는 포어먼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는 저주하며 링에서 내려가 모든 분노를 샌드백에 쏟아부었고 그 주먹은 주변을 즉시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사무국장은 그는 사람을 잘못 보기가 어렵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DOC는 포어먼에게 복싱을 배우라고 권유했어요. 왜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걱정하니? 6개월 전에 로즈도 너와 같았고 나는 그를 가르쳤어. 알겠어. 나도 널 가르칠 수 있어. 그렇게 DOC는 공식적으로 포어먼의 훈련교사가 되었어요. 그는 체계적으로 훈련 일정을 짜서 포어먼이 기초 동작부터 시작해 신체 운동 및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포어먼은 매우 진지하고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2주 후, 그는 뚜렷한 진전을 보였으며 DOC는 그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했어요. 여전히 키 작고 약한 상대가 민첩한 발로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포어먼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기회를 찾아 강한 주먹을 휘둘러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복수를 쉽게 끝낸 후 포어먼은 자신감이 넘쳤고 잡지를 들고 DOC에게 찾아가서 내년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요. 조 페이저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DOC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록 18세의 젊은이가 꿈을 찾았지만 복싱을 배운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음 해의 올림픽에는 도저히 참가할 수 없어요. 이후 그가 열심히 훈련하고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아야 내후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어먼은 조급해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5년 후에는 이미 늙어버리니까요. 내 말 들어봐, 포어먼. 너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주먹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는 없어. 가난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포어먼은 일반 사람들보다 배로 노력을 기울였고 단 1년 만에 그는 기적적으로 멕시코 올림픽에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는 결승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의 상대는 전설적인 러시아 복서 요나스였어요. 그는 경력 내내 무려 203회 승리를 차지한 화려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험이 풍부해 포어먼을 수십 킬로미터는 넘는 차이를 두고 있었죠. 포어먼은 매우 힘든 경기를 치렀고 경기장 아래의 코치들과 자부코어 동료들 그리고 TV 앞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포어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방송 중계자는 포어먼은 이 경기를 패배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자 포어먼은 마치 맹수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정한 힘을 드러내기 위해 연속으로 3번의 주먹을 휘두르며 번개 같은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어요. 전반전에서 상대는 이미 체력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죠.
주심은 이를 보고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고 이는 포어먼이 19세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는 그의 유명한 경력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포어먼은 프로 복싱의 길을 걸으며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천부적인 재능과 피곤한 훈련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으며 복싱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고 36경기 연속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의 다음 상대는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였어요. 최근 포어먼의 승률이 무시무시하게 높았지만 관객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레이저가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전하고자 했지만 그 끝은 모두 참담했어요. 더욱이 그는 강력한 왼손 훅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그것이 맞으면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어먼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먼저 공격에 나섰어요. 꼭 금밴드를 빼앗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조 프레이저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어요. 프레이저의 왼손 훅이 나오고 다시 한 번이면 경기가 끝날 거예요. 모두는 포어맨이 맞고 나면 예전처럼 활발하게 나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어맨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며 곧바로 상대를 향해 훅을 날렸어요. 비록 상대의 왼손 훅을 맞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의 강한 방어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결국 포어맨은 연속적인 공격으로 프레이저를 쓰러뜨렸어. 프레이저가 쓰러지자 헤비급 챔피언이 8초를 카운트하기 시작했지. 프레이저는 일어나려고 했고 젊은 선수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포어맨의 폭풍 같은 공격에 그는 마치 방망이처럼 무력해졌어. 결국 포어맨의 두 번의 강력한 펀치를 맞은 후 프레이저는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고 2라운드 만에 포어맨은 압도적인 우세로 승리했어. 포어맨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고 인생의 정점에 서자마자 모든 것을 마구 누렸어. 힘들게 번 돈으로 고급차와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고 주변에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았어. 그는 매일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들었고 훈련에 고된 일은 모두 잊혀져 갔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포어맨은 알리의 도전을 맞이했어. 경기 전 알리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했지. 그는 긴 팔로 프레이저를 가격했어. 알리는 마치 이집트의 미라처럼 공격했어. 포어맨은 신경 쓰지 않았고 업계 사람들은 포어맨이 건강한 젊은이라 생각하고 알리는 늙고 구식으로 보였어. 그는 승리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세 라운드도 넘기지 못할 거라 예상했지. 경기가 시작된 후 알리는 몇 번의 탐색성을 던졌고 그의 펀치가 포어맨에게는 가려움만 돋우는 것 같았어. 그 후 포어맨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알리는 전통적인 나비 스텝으로 대처했지만 그 역시 포어맨의 펀치를 맞았지. 둘째 라운드에서 포어맨은 계속 지치지 않고 공격했어. 알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전술적으로 끌어안기를 사용해 경기를 끌어올리려 했지. 심지어 알리는 독설로 포어맨을 계속 조롱했어. 그는 나이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저항을 계속했지. 7라운드까지 버틴 끝에 알리는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았어. 그의 오른손 펀치가 포어맨을 흔들어 놓았고 포어맨은 계속 공격하면서 체력 소모가 심했지. 반면 알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쳤어. 포어맨은 적의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빠르게 승리하기 위해 시도했지. 그렇지 않으면 패배는 불가피했어. 그러나 8번째 라운드에 그는 힘이 떨어져서 아예 힘이 없던 그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못했어. 알리는 기회를 보았고 그의 일련의 펀치로 포어맨을 쓰러뜨렸어. 그렇게 알리는 금 벨트를 되찾았고 포어맨의 불패 기록을 끝냈지. 이 일로 포어맨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반년 후 그는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졌어. 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그는 힘을 되찾고 다시 복싱링에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명의 상대에게 처참하게 패했지. 이 패배는 그의 자존감을 완전히 침식시켰어.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느꼈고 팀을 해산시키고 남은 재산을 친구에게 맡기기로 했어. 그렇게 남은 평생은 걱정이 없을 거야. 닭은 포어맨이 복싱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았어. 그는 충분히 또 한 번 시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하지만 포어맨은 결심했지. 더 이상 복싱을 하지 않겠다고. 그는 복싱 선수였어. 하지만 더 이상 선수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포어맨은 목사가 되었어. 조용한 교회에서 그는 마음의 위안을 찾았어. 시간은 흐르고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 젊고 힘이 넘쳤던 그는 지금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어. 이제는 허영이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아 차라리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지.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시 위기 속으로 밀어넣었어. 그는 8라운드 말 포어맨의 왼손 훅이 나오자 알리는 그 순간 포어맨은 멈췄어. 그는 그 순간 알리는 그 왼손 훅이 포어맨의 왼손 훅을 찔러 죽였어.
룸메이트가 그의 자산을 모험 주식에 투자했고 심지어 그의 명의를 사용해 거대한 부채를 지게 만들었지. 포어맨은 투자금과 이자를 모두 잃었고 극심한 부채에 눌려 결국 친구를 용서했어.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예전의 명성을 이용해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어. 심지어 TV쇼에서 판매에도 참여했어. 하지만 그 돈은 거대한 부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 방법이 없던 포어맨은 다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는 오랜 세월 방치된 훈련실로 돌아가고 먼지 쌓인 장비를 꺼냈어. 그는 40세의 나이에 150kg의 체중으로 혼자서 훈련하기 시작했지. 재기하기 위해 예전의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가 복싱을 포기했을 때 내 마음이 거의 부서질 뻔했어. 코치는 그의 꿈을 이뤄준 사람이야. 그는 다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포어맨은 다이어트 결심을 했고 매일 10km를 달리며 2km 더 장애물 없는 무게를 끌어야 했어. 심지어 150kg의 속까지 메고 힘겹게 전진했지. 몇 달간의 고통 속에서 결국 그는 체중을 줄일 수 있었고 그 후 코치의 지도 아래 다시 전문 복싱 훈련을 시작했어. 1년 후 포어맨은 복싱 복귀전을 맞이했고 10년간 복싱과 인연을 끊었던 그는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 경기가 시작되고 포어맨은 서두르지 않았어. 그는 기회를 찾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을 선택했지.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불만을 나타냈고 그들은 포어맨이 과거의 개성 있는 복싱 스타일과 강렬한 힘으로 나와주길 바랐어. 하지만 포어맨의 던진 펀치는 허공을 스치기만 했고 코치의 충고에 따라 둘째 라운드에서 포어맨은 공격을 강화했어. 그는 예전의 리듬을 되찾은 것처럼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지. 경기 중에 그는 상대의 상태를 주의할 것을 심판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어. 복사님 정직한 남자로서 포어맨은 젊은 시절의 잔인한 야수를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다음 경기를 쉽게 승리할 수 있었어. 포어맨은 18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한다고 많이 쉽게 승리했어. 그는 마치 세상에 자신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불과 2년에 고된 맺혔던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고 10백만 이상도 축적할 수 있었지. 이 돈으로 그는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어. 하지만 포어맨은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 그는 10년 전 잃어버린 금벨트를 되찾고 싶었지. 3년 후 포어맨은 45세가 되었고 마침내 세계 복싱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 그의 상대는 바로 현 챔피언 마이클로 이제 막 28세로 경력의 정점에 있었다고 하니 속도, 힘, 예민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의 경력 중 35번의 경기 사이에서 30번을 KO시켰으니 현장 중계자는 주저없이 포어맨의 고민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라는 말했지. 마이클의 실력은 정말 무시무시해. 시작하자마자 포어맨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어. 이로 인해 포어맨은 방어에 몰리게 되었고 가끔은 탐색 펀치를 날리면서도 살벌한 응수를 맞아야 했었지. 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포어맨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강한 의지와 훌륭한 방어 능력으로 9번째 라운드까지 끌고 갔어. 정고 힘이 넘치는 마이클을 보며 포어맨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지. 나는 오랜 세월을 싸워왔다. 아주 오래전 나는 세상을 증오하며 싸웠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 나는 조지 포어맨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복서라고 불렸고 그러나 나는 변해버린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는 다해버렸고 재산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었어. 지금은 오직 잃었던 명예를 되찾는 것만이 내 목표였어. 하지만 지금 내 힘이 거의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으로만 승리를 얻어야 해. 10라운드에서 마침내 포어맨은 상대의 빈틈을 포착했어. 그는 전력을 다해 오른손 펀치를 날려 우세한 알렉스를 쓰러뜨렸고 한 방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어. 20년 전과 같이 다시 복싱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다시 한번 금벨트의 주인으로 돌아왔어. 조지 포어맨은 역대 세계에서 가장 젊은 헤비급 챔피언으로 복싱의 전설이 되었지. 그는 빈곤한 빈민가 출신으로 다수의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바로 그로 인해 이 남자의 불굴의 의지가 형성되었어.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이 있지만 매우 슬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귀중한 선물로 그는 변화무쌍한 삶을 잊게 되었지. 복싱 세계에서 포어맨은 자신의 무대를 찾았고 땀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어. 인생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는 여전히 일어서는 노력을 했어. 인생은 항상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려움과 실패에 직면할 때 성공한 사람은 겸손함을 유지하여야 하고 실패한 사람은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자. 오직
승리감에 교만하지 않고 패배에 낙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 높은 산을 넘고 아름다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까지야. 영화를 봐주셔서